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가을다운 하늘을 마주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후 내내 하늘이 파랗고 청명하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는 도로 곳곳에 안개가 끼어 안전운전 해주셔야겠고요. 동해안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올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9도로 출발했는데요. 따사로운 가을볕 아래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크게 춥지 않겠지만 하늘 표정이 흐려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촘촘한 돌봄망을 바탕으로 양육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 최대 그림책 축제인 2024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이 오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이에 앞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 행사 참가자 모집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11월 12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영월군은 가을 배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과 영양제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한국남부발전에서 출연한 9천만 원으로 240개 농가를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됐는데요. 영월군의 이상기후로 인해 가을 배추 생산량이 최대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횡성댐 담수로 조성된 횡성호수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건설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갑천면 일원에서 호수 건너편을 잇는 보도 현수교 설치를 진행 중인데요. 군은 횡성으로 인해 나눠진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보행권 확보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개발 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안정된 소득원 창출과 인구 유입 기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원주시가 사계절 기후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라이딩 환경을 조성합니다. 실내 사이클파크는 무실동 남부 복합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에 들어서며 총 973제곱미터 규모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호저면 주산교에서 장현교 2km 구간과 지정면 영남유리에서 서원주역 4km 구간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5월 원주시가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 원주 조성에 나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후 촘촘한 돌봄망을 바탕으로 양육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계획과 기대의 효과를 포함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맹순재 과장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양육 친화도시란 어떤 의미를 지닌 말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방향으로 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신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양육 친화도시란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도시를 말합니다. 원주시는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난감 대여와 요리체험,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시 전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3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 원주 꿈이룬 커뮤니티 센터와 원주시 거점 지역에 대규모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주시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양육 친화 도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과 양육을 좀 더 행복하게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네. 지난 5월이었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결혼과 출산 또 양육 인식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어떤 결과가 도출됐을까요? 네, 지난 5월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출산과 양육에 대해 여러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네. 네, 응답자 중 61.1%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양육비 부담 등의 사유로 무자녀 남녀의 57.5%는 자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특히 출산 후에도 경제 활동을 계속하길 원하는 여성들이 많아 시설 돌봄이나 가정 방문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돌봄 필요는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이어졌고요. 또 육아휴직은 자녀가 12개월 미만일 때 선호도가 높고 이후에는 유연근무나 근로시간 단축 수요가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2인 가정 양립이 출산 양육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60% 정도가 결혼 의향은 있지만 이 중에서 75% 정도가 이제 미혼인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은 거죠. 네네. 안타까운데요. 네. 네, 이게 잘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양육 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동 지원 정책을 내놓는 등 점진적인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 착수와 함께 아동돌봄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 공공도서관과 체험관, 예술회관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차근차근 마련 중입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등 출생 후 만 7세까지 아동 한 명에게 약 7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는 출생 특화금과 첫 만남 이용권을 차등 지급하고 셋째 이상 자녀에겐 건강보험 지원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양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이게 보여주기식 시책 사업이 아닌 아이와 부모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원주 시민 모두가 그 혜택을 좀 실감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네. 특히 아동 돌봄의 경우에는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맞습니다. 진정한 양육 친화 도시는 보여주식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와 부모 지원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1년 7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해서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보호를 직접 수행하고 24시간 신고 접수 및 출동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위험 아동을 사전에 관리하는 아동학대 조기지원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결식 아동을 위해서는 휴일과 방학 중 일일 일식 지원 외에도 안내 편의점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동들이 선한 영향력 가게에서 외부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무료 식사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비암 앱도 전국 최초로 도입했는데요. 내년에는 강원 특별자치도와 협력해서 결식 아동에게 도시락과 후원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비얌 앱이요? 네네. 네, 나비얌 이 어플이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메신저 어플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면 되나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메신저 주고받듯이 해도 가능한 건가요? 나비 안에서 그 쿠폰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쿠폰으로 그냥 평상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무료 식사권. 예. 네, 식사권. 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임신과 출산도 중요한 대목이겠지만 무엇보다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제도적 마련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한층 더 좀 촘촘한 아동 돌봄을 계획하셨다고요? 네, 원주시는 아이를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촘촘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고 공동 육아와 마을 돌봄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원주시는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공동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
긴급 돌봄과 부모 교육,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현재 6곳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26년까지 매년 2곳 이상 추가하여 돌봄 공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이용료는 그럼 있나요, 따로? 이용료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꿈과 다양한 끼를 발산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청소년 지원 사업 부분에는 어떤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원주시는 이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1388 청소년 상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관련 상담, 검정고시 1대1 멘토링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 상계소에서는 댄스 연습실, 체험활동실, 북카페 등을 마련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새로 개관해 지리적으로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1388 청소년 상담 사업은 1388 번호로 전화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예약을 해서 뭐 사유를 말하고 고민을 말해서 뭐 이런 상담을 받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검정고시 1대1 멘토링도 있다고 하고 다양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양육 친화 도시로 거듭나려는 원주시의 이 같은 노력들을 펼치는 궁극적인 좀 목표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원주시가 양육 친화 도시로 거듭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출산과 양육이 기쁨이 되는 사회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이 홀로 떠안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며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에서다가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한층 더 촘촘한 아동돌봄 체계에 이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도 신경을 써주시고 청소년 지원 사업까지 다양하게 펼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네. 네, 부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원주시만의 좀 특화된 그런 보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맹순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최대 그림책 페스티벌인 2024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이 오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는데요. 축제를 앞두고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강원 가명 국화 전시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최대 그림책 축제인 그림책 페스티벌이 열린다고요. 올해 행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림책 도시 원주에서 열리는 최대 그림책 축제, 그림책 페스티벌은 원주 문화재단 주최 주관으로 원주 그림책센터와 원주 그림책 도서관 또 원주시의 협력으로 열리는데요. 올해 축제의 주제는 환경으로 그림책을 통해 환경 문제를 탐색하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모색할 계획입니다. 메인 전시인 그림책 행성
지구에서 살아갑니다를 중심으로 다양한 그림책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함께 그린 지구를 주제로 원주를 비롯한 전남 순천, 제주 시민들이 그린 그림책 전시도 진행되고요. 자연을 주제로 한 유럽 빈티지 그림책도 전시됩니다. 그림책 전시와 공연, 강연, 그리고 올해는 그림책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기후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과 체험까지 풍성하게 행사가 준비 중인데요. 네. 원주 문화재단 박현진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그림책 페스티벌은 원주에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그림책 예술을 주제로 한 축제형 사업입니다. 그림책과 관련된 전시, 공연, 강연, 포럼, 체험, 마켓 등 풍성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메인 주제는 환경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4년 그림책 페스티벌은 이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림책 예술을 통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문제를 탐색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 신경을 썼습니다. 남산골 문화센터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미단관에서는 기획전시 그림책 행성 지구에서 살아갑니다. 시민 그림책 전시, 세계 그림책 40여 권 전시가 진행됩니다. 현재 참가자 모집이 진행 중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어제부터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작가 초청 강연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네. 2002년에 뉴욕타임즈 올해의 우수 그림책으로 선정된 유재수 작가의 초청 강연이 진행되는데요.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그림책의 새로운 가치를 주제로 원주 그림책 도서관에서 강연이 열립니다. 유재수 작가의 작품 세계와 그림책 출판 문화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 강연의 참가 신청은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가족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뭇잎 그린 문장이 진행되는데요. 아이들이 나뭇잎을 관찰하고 그린 뒤 자신만의 문장을 남겨보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들이 그림책 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구상하고 작품의 제작, 판매, 나눔을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이 체험 프로그램은 7살에서 10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파우치와 드로잉 원화, 책갈피, 키링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 중 최대 2개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는 만큼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은데요.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성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포럼의 참가자 모집도 진행 중입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은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원주문화재단 박현진 담당자에게 프로그램과 공연 정보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전소영, 원혜영, 유현미, 김리라, 박정섭, 오세나 작가와 함께하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12월 1일 일요일 결과물을 직접 어린이 작가들이 판매하는 마켓이 1층 로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작가 마켓, 가족 체험 프로그램, 포럼, 유재수 작가 강연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내 전시뿐만 아니라 매주 일요일 그림책 도서관에서 서커스 드라마쇼, 어린이 환경 음악극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셔서 풍성한 문화활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림책 페스티벌 다가오는 11월 22일에 시작이 되는데 진행 장소 끝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올해 그림책 축제의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원주 문화재단 남산골 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전시와 함께 진행되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은 또 축제가 끝나고 12월 1일에 결과물을 어린이와 작가들이 전시를 직접 진행하고요. 네. 또 마켓이 열리는 만큼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센터 외에도 바로 근처에 있는 원주 그림책 도서관에서 강연과 공연이 진행됩니다. 올해 그림책 페스티벌을 더 깊이 즐길 수 있도록 참가자를 모집 중인 프로그램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 개막을 앞두고 진행 중인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2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횡성댐 급수체계 일원화와 관련해서 원주시와 횡성군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광역 상수도 일원화를 놓고 원주시와 횡성군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7일 원주시 물 공급 횡성댐만으로는 부족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횡성댐 광역 상수도를 활용한 급수체계 일원화 요구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인구 36만 7천여 명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일 급수량은 14만 톤으로 횡성댐과 소초면 장양리 취수장에서 절반씩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환경부의 2040 국가수도 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재 횡성댐 물 공급 능력이 최대 12만 톤으로 원주 횡성지역 최대 필요 용수량인 17만 톤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입니다. 원주시는 급수체계 일원화 선결 과제로 환경부가 중장기적으로 횡성댐 용량 증설과 송수관로의 이중관로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길복 원주시 수도운영과장은 급수체계 일어나는 횡성댐 광역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이 선행된 후 검토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네, 원주시 입장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횡성군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횡성군 측은 횡성댐의 현재 광역상수도 공급 능력은 12만 톤이 아닌 19만 8천 톤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상현 횡성군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현재의 횡성댐 인프라만으로도 횡성과 원주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2040년까지 유효한 수치라면서 이중관로 설치 요구도 법적 근거가 없는 사안으로 현재 1350mm 관로를 통한 물 공급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 자치단체는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환경부가 명확한 기준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모쪼록 횡성댐 급수체계 일원화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차가 좋은 방향으로 잘 좁혀지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도 두 지역과 관련한 소식인데 횡성의 향토기업인 서울 F&B 본사가 원주로 이전한다고 해서 논란이라고요? 네, 횡성 지역 대표 향토기업으로 성장해온 서울 F&B의 본사의 원주 이전 추진이 핫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2007년 공근 IT밸리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등지를 뜬 해당 회사는 설립 17년 만에 유제품 가공을 비롯해 음료와 커피 등 시장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사 원주 이전이 알려지자 횡성 지역 사회에서는 아쉬움과 함께 원인을 규명해 제2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횡성군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김명기 횡성군수는 지난 7일 조만간 회사 최고 경영진과 면담 자리를 만들 것을 실무진에 지시했습니다. 또 임광식 횡성군 경제산업국장은 지난 7일 열린 제324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한 군의 대책을 입장과 대책을 묻는 군의원들의 질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 국장은 서울 F&B 공장에서 폐수가 무단 유출됐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을 거쳐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고 회사는 이를 대체해 범칙금 2억 5천만 원을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횡성군은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 중이라는 입장인 것 같고 그렇다면 서울 F&B 본사 그러니까 해당 기업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오덕근 서울 F&B 대표는 원주 이전은 주식시장 상장과 기업 공개를 위한 조치이며 신규 직원 채용이나 기업 홍보 등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원주를 선택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횡성지역 공단 관계자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설립돼 성장한 중견기업이 유출 및 이탈하는 건 지역 기업 환경 전반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봐야 한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예, 끝으로 평창 소식입니다. 평창군 의회가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에 주목된다고요? 네, 평창군의회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에 주목됩니다. 이은미 군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한 손주 돌봄 수당 지급을 비롯해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준과 신청 자격 등을 담았습니다. 또 교육 및 홍보 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사업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지정 위탁기관을 통해 손주 돌봄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손주를 돌볼 경우 손주 돌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개최되는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